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5일 일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삿포로 대 가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삿포로는 공격과 수비가 문제다. 사실 수비는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삿포로의 특성상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여지는 있다. 문제는 공격적으로도 잘 통한다는 느낌은 주지 못한다는 점인데 상대가 공을 내주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가시마의 진영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이상의 퍼포먼스가 기대되지 않는 이유기도 하다. 이어서 가시마는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올라가다 타격을 당하는 경우를 꽤 보여주고 있다. 물론 가시마가 압박에 아주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다. 지난 히로시마나 가시와 전에서도 2골 이상 기록하고 승리를 거둔 바 있기도 하다. 항상 삿포로의 경우는 수비적으로 수적 열세에 자주 처하는 전력이기에 가시마가 중앙에서의 압박을 뚫고 가는 상황이라면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삿포로도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가시마 진영에서의 턴오버는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시마가 압박에 취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삿포로는 늘 수적인 열세를 수비에서 안고 가는 전력이고 공격도 잘 통하지 못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가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타 대 쇼난 벨말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와타는 현재 점에인이 없는 상황이고 그가 빠진 3경기에서 1득점에 그치고 있다. 폭발력으로 이미 11득점을 돌파한 점에인의 이탈은 이와타 입장에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일 것이다. 다만 쇼난을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버티는 능력을 잘 보여주던 편인데 2019년 이후로는 멀티 실점 자체를 쇼난에게 내준 경험이 없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골 싸움에서는 어느 정도 이와타가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간 케이스가 없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이어서 쇼난은 기동성이 좋은 팀이기는 하다. 하지만 견고한 힘이나 압박을 가져가는 팀들을 상대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인데 최근 마치다나 가시와 같은 팀에게 고전했다는 것도 이를 증명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시즌부터 수비력이 떨어지는 고민을 안고 있기에 쇼난이 공격에서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경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타가 승리할 것을 기대해보고 있다. 점에인이 없기에 폭발력을 보장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와타가 블록을 세운 상황에서는 쇼난을 꽤 잘 상대하는 면모를 보인 바 있기도 하고 쇼난의 수비는 늘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이와타가 기세를 몰고 간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타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후지에다 대 가고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지에다는 지난 경기 아쉬운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라스트 미닛 득점을 허용한 것 정도를 제외하면 경기력 자체에 문제를 찾긴 어려울 것이다. 물론 후지에다가 신승 양상으로 4연승을 이어가는 등 수비적으로 버티며 실리를 챙겨가는 양상은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상대를 압박하는 것도 상대의 특성을 생각하면 통할 가능성을 점쳐보는 게 좋을 것이다. 이어서 가고시마는 실점이 대량으로 나오는 경우에 전방의 힘을 매우 세게 걸어버리는 팀이다. 후지에다가 이 정도의 역량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본인들이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잦고 활발한 공격성도 상대의 수비에 막히는 경우가 매우 잦다. 한 골 싸움으로 경기가 흘러가도 기본적으로는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후지에다가 신승 양상을 잘 만드는 편이기도 하고 수비적으로는 크게 흠을 잡을 만한 요소가 적다. 가고시마를 확실하게 잡아낼 역량이 부족하다고는 하나 가고시마도 공격성에 비해서 상대가 압박하는 환경에서의 힘이 모자란 편이기도 하다. 후지에다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V 바렌 나가사키 대 제프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가사키는 기본적으로 미드필더 싸움이나 전개가 되는 편이다. 다만 압박이 강한 상대로는 경기력이나 득점력에서의 기복이 상당히 잘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제프를 상대로도 전방 3톱이 동시에 터져주지 않는 상황에선 득점을 기록하기 어려워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그나마 제프의 누수가 미드필더진에 어느 정도 집중이 되어 있기에 수비진에서의 부하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다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제프 유나이티드는 압박 라인의 강도를 높여 승부하는 타입이다. 때문에 미드필더진의 공격 가담이나 측면에서의 공세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물론 현재의 두두와 다이시 등 핵심 공격 자원들이 빠지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기도 하다. 사실 나가사키의 중원 전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 제프가 나가사키 상대로 일방적인 다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편이기도 하다. 나가사키나 제프나 중원 싸움이 상당히 치열한 편이고 이 때문에 중앙에서 늪축구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프가 미드필더진의 누수가 있기에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나가사키도 제프같이 압박이 강한 상대 공략에는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가와사키 대 가시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와사키는 가시와에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상대가 압박이나 수비로 나서는 것을 미드필더의 플레이로 돌파해버리는 양상을 자주 보이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는 선수단이 좀 지친 기색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요즘에는 피치를 넓게 쓰고 공과 인원을 모두 움직이는 것으로 승부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인 가와사키 입장에서는 이를 잘 커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어서 가시와는 어느 정도 할 만한 요소가 있기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압박 라인을 유지하는 실력 자체가 좋은 편이라 가시와도 실점을 억제하면 상대가 지친 틈을 공략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삿포로전에서도 상대에게 공을 쥐어주는 상황에서도 득점 기회까지는 많이 내주지 않았던 모습은 인상적으로 보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가와사키가 여전히 나쁘지 않은 전개 능력을 선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가시와가 버티는 상황에서는 가와사키도 서서히 힘이 떨어지는 양상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가시와도 나름대로 압박 라인의 유지와 수비 능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니가타 대 후쿠오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니가타는 공을 잡은 상황에서의 불안감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지난 쇼난전처럼 후방에서 실수가 나올 확률 자체는 적겠지만 결국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양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사실 지난 시즌에도 짧은 패스를 통해서 상대를 공략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냉정하게 니가타가 이 양상에서 재미를 봤다고 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어서 후쿠오카는 가장 낮은 라인을 구축하며 수비지향적으로 나서는 팀이다. 결국 이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격수의 기량일 것인데 자에디가 현재 징계로 인해 이 경기에 나올 수 없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다. 결국 후쿠오카가 이번 경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비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행히 니가타도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능력 자체가 좋은 팀은 아니라는 점은 긍정요소일 것이다. 니가타는 후쿠오카의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후쿠오카가 자에디가 없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효율을 살릴 만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서로 창끝이 무딘 상황에서의 매치업이라는 게 현실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반포레 고우 대 요코하마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우는 현재 상황에서는 요코하마의 최악의 적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오픈한 전개에서 거의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이 와중에 카운터로 추가 실점을 하고 그대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요코하마 FC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모두 이런 식이기도 하다. 2부에 함께 있던 지난 22년에도 고우가 더블을 당하면서 체면을 구기는 등 선수비 후 역습 성향의 팀과는 상성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어서 요코하마는 여전히 리그 최소 실점의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압박과 수비가 시작되는 지점이 중원으로 꽤 높은 편이다. 때문에 기대 득점이나 공격 횟수가 적은 팀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지난 리그 경기에서도 시미즈가 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수비는 흔들리지 않았다. 고우를 상대로도 비슷한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고 성공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상성에서 현재 고우가 만나는 요코하마 FC는 최악의 상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선수비 후 역습 상황에서의 대응이 고우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고 미드필더와 수비에서 누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 고우를 괴롭게 하고 있는 모습이다. 요코하마의 기대 득점이나 공격 횟수 자체가 만만치 않은 팀이기도 하다. 요코하마 FC 승리를 추천합니다.